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먼저 지수를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드디어 바텀이 좀 잡혔다라고 느껴지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런 밑골이 달린 이런 느낌, 굉장히 좋은 느낌이겠죠. 뭐 화요일날에 나왔는데 오늘 뭐 내일이 금요일까지니까 아직은 뭐 그래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화요일날을 저점으로 어느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오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우선주가 많이 올랐죠. 우선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선주 랠리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비록 지수는 좋았지만 이제 애매하니까 이런 시총 작은 우선주 위주로 랠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원자재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가 만불을 넘었습니다. 장중에 만불을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보시면은 만불을 장중에 한번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하지만 그 장중에 우리가 한국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구리가 이렇게 오른 것은 처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구리주들이 힘을 보여줬습니다.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 양봉 꽉 닫힌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당연히 슈팅은 나오겠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대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2등주다 보니까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큰 흐름을 깨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켜보셨겠고요. 뭐 그래서 이구산업이나 대창 같은 경우에 더 오르겠죠. 그나저나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철강, 구리, 곡물, 니켈, 알루미늄, 목재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겠고요. 뭐 장중에 포스코, 강판 이런 종목들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철강의 어떤 순환매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올랐고, 동국제강 이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뭐 더 갈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판가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요에 비해 이제 공급이 쇼티지가 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700원짜리가 27,800원까지 거의 10배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건드리는 것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10배는 아니고 지금 한 7배 정도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이구산업이 7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더 갈 수 있겠죠. 더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를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배가 간다면 앞으로도 한 50%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안 사시고 뭐 하셨습니까? 이때 사셨더라면 지금 충분히 수익 구간이겠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입절을 해가는 구간이겠죠. 또는 뭐 내일 당장 달려들어도 괜찮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달려들면 그만큼 단타로서밖에 취급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렇게 됐고요. 뭐 철강주도 날라갔고, 니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니켈 같은 경우에는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이것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에서 지금 한 5배 정도 올랐는데,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황금 ST 이런 종목들, 황금 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대략 한 4배 정도 올랐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건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한 5배 정도 올라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아직 뭐 10배까지는 안 갔고, 또 어떤 지금 그 원자재 랠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표가 보이잖아요. 지표가 보이다 보니까 이 테마주로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지표가 오르는데 안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표가 보이는 거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로서 만만하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비철금속 중에 안 올라간 것들이 뭐 이제 알루미늄 정도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지금 12년 이후 10년 이후 고점을 다시 트라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봉으로 보셨을 때는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더불어서 이 알코아라고 해서 이제 이게 알루미늄 미국 주식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 테마주들도 계속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남선 알루미늄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대선 테마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 테마주라서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건드리기 힘들고 또 시총도 가볍진 않습니다. 4천억이다 보니까 가볍지가 않고 대표적인 건 이제 사마알미늄 이런 애들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 3월 이후에 이제 올랐죠. 그래서 거의 한 6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구 산업과 같은 개념이죠. 2차 전지가 붙어 있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이나 또는 뭐 조일 알루미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저점 대비 대략 한 3배 정도 오르고서 빠졌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또 있습니다. 또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고 또 DI 동일이라는 종목 이것도 동일 알루미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어떤 이슈로서 이만큼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저는 조일 알루미늄이나 사마 알루미늄을 보고 싶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시총이 제일 작습니다. 알루미늄 중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모습이냐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세게 남기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서 슈팅을 하고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큰 슈팅 나왔을 때 다 던지고 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외국인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매집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그냥 외국인은 아니고요. 검모입니다. 네네. 요거는 소형주다 보니까 외국인은 지키고 있지만 결국은 검은머리 외국인 또는 CFD 계좌로 들어오는 어떤 수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시총이 작으니까 큰 시세 한번 내줄 수 있다라는 종목도 두 번째로 사마알루미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좋아하느냐? 2구 산업이랑 너무 똑같은 컨셉입니다. 이건 최근에 4월 28일 날 나왔던 배터리데이 이슈인데 여기서 이제 사마 알루미늄 센터장이 2차 전지용 알루미늄막을 증설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국내 최초 알루미늄을 개발했고 또 지금 뭐 내용을 보시면은 일본 뭐 이거는 어차피 회사 피셜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초 개발을 했고 그 알루미늄 일본은 일본보다 좋다. 그래서 뭐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 그리고 뭐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테마가 붙어 있는 것. 이왕이면은 여러 테마, 특히 섹시한 테마가 붙어 있는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 6배 정도 오르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켜볼만 하다. 그리고 시총도 부담스럽진 않아요. 1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쫙 빼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두 종목을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원자재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계속 원자재들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인플레 초창기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좋은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상승이 너무 거세져서 더 이상 기업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없고
고객들이 이 돈 주고 못 사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안 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추세, 이 어떤 지표의 추세를 보는 것은 맞지만 경기, 이 금리 같은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게 차트로 봤을 때는 21선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하게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백산이나 또 그 프롬파스트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려볼게요. 백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오면서 테마가 껴있는 종목입니다. 당장은 안 가겠죠. 하지만 백산이 하는 일을 봤을 때 아디다스나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나이키도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 그 경기 회복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종목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도 5일선 회복을 훼손하지 않았죠.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롬파스트,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세종시 테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세종시 이슈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6월달이 되면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이제 5월달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까지 안 빠졌으면 좋았을 거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요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를 원했는데, 뭐 지금 이 세종시 이슈가 무산이 되면서 확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온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왔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시총이 700억짜리거든요. 600억짜리거든요. 이런 종목에 깨끗한 뭐 진짜 이걸 펀더멘탈 보고 들어온 사람은 없죠. 당연히 이 테마를 보고서 들어온 어떤 세력의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고가 라인 때 이 고가 라인 때를 지지를 하고 지금 이틀째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양봉이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슈가 6월달에 있는 만큼 한 달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보시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고, 일봉들은 요 라인에서 이렇게 21선과 키스를 하겠죠. 그러면서 슈팅 한번 놔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고, 당연히 얘는 대장이니까 들고 있으셔야 된다, 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진짜 정신이 없는 장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신다면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구리 관련주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게 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때 사셨던 분들과 지금 사는 사람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고, 이때 사셨던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는 자리겠고, 이때 사셨던 분들은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